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이어갑니다. 벌써 이만큼 했는데 벌써 30분이 흐르다니. 요거 1부, 2부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올릴게요. 매수 우위지수. 서울 지 혼자 잘 나가다 말았다. 그 가운데 가장 서울급으로 거의 뜨는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 여기가 울산입니다. 매수 우위지수 4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주간 상승률은 0.2% 상승입니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좀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갔던 인천은 곤두박질 쳤고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이런 느낌으로 매수 우위지수는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꺾였다가 잠깐 반등하지만 요런 거 반등할 때마다 아마 규제책들이 막 나올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이슈 제목은 금융감독원장님이 금감원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또 일을 해나갈 겁니다. 아무튼 부동산을 띄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대구 호기롭게 이 서울이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지방은 죽고 다시 서울이 쑥으로 들었을 때 지방은 뜬다. 지방은 뜨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떴을 때 지방도 같이 떴고 서울이 추락할 때 다른 지역도 같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광주. 이 광주는 볼 것도 없다고 제가. 광주는 보지도 맙시다. 그리고 울산이 가장 뜨고 있지만 울산은 이미 떠 있었어요. 울산의 지금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 3.5억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대구의 매매 가격 3.5억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울산의 집값이 그래도 싸게 느껴진다. 근데 지방이 한계는 있습니다. 100만 도시와 200만의 도시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굳이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는데 비싸게 산다? 그 지역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죠. 자, 그 외에 요 거래량들이 매수 지수가 다른 지역들 다 꺾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울산은 보합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정도. 매수 의지수만 봤을 때는 얘는 45, 서울은 50.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에 투자하러 간다? 저는 가지 말라고 말릴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가장 뜨고 있다는 부산, 이제 보합까지도 다 와갑니다. 그 부산조차도 하지 마시라. 그 어디에도 투자할 만한 지역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들 살려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산다고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근데 투자 수익률은 크게 기대할 건 없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대구 기준으로 투자 좀 비싼 집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될 것이고, 부산 기준으로 투자 좀 한다고 하면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는 한 20억 이상 정도? 예. 제 방송 시청하는 분 중에서 이마이 돈 갖고 투자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 영상이 와가지고 막 오만 이 해코지를 하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니네 이런 거 상승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양극화 시장에, 이거 10억, 15억 하는 아파트, 저는 얘들 이야기 하지도 않거든요. 요 가운데, 한 3, 4억, 아니면 5억, 신축 정도, 6억 정도, 요런 거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저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반박을 하고, 과거처럼 얘가 올랐을 때 얘가 같이 따라서 오른다? 그런 현상도 없잖아요. 그냥 정말 양극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신고가 비율은 다시 모두가 5% 아래다, 세상 아래다 공평합니다. 이렇게 LH에서 근래 좀 매입하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무시해도 된다. 신고가 비율로 꼴랑 몇 % 나오는 거. 그것도 과거에 화려했던 아파트들이 다시금 재부상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대다수는 신축 아파트들에서 신고가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뭐 고점 가격 대비 뭐 101%, 103%, 많으면 105%, 요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상승률 수준이면은 이 은행이 이자 갚는 수준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주간 거래량, 이번 주간 이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임명되었다는 이슈를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그럼 또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자, 주간 거래량, 이번 주가 거래 일수가 하루 적기는 합니다. 하루 적기는 한데 이 추세라는 것이 꺾여 내려오는 추세라는 거죠. 한 주만 꺾였던 게 아니죠. 자, 그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부산 아니면 울산도 한번 볼까요? 초록색 선은 울산 한번 보세요. 울산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꺾여 내려갑니다.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당장의 8월 거래량이 최악의 수준, 올해 1월달 정도 수준의 거래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갈수록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하고 더 밝아 보이느냐? 아니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again 2009 좋다 이거예요. 그 2009년 시절에는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있더란 말이죠. 이 총량 규제 때문에 돈이 다 막혀서 갈수록 거래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 투자를 권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대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8월달 예상 거래량이 이거 8월달 예상 거래량 수준인데 요 표 왜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7월 거래량은 한 2,800건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대구는 1,800건대. 다른 지역들도 요거 표 제대로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8월달, 9월달 가면 갈수록 점점 1월달처럼 거래량이 적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잘 나간다고 하는 공급 물량 이슈로 인해서 가장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울산조차도 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부산조차도 주간 거래량이 이렇게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만 꺾여는 게 아니죠. 한 주, 두 주, 세 주, 3주 동안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매 거래를 인구 대비로 환산해 봤을 때 인천 바로 서울시들 하니까 인천 바로 폭망입니다. 인천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구 거래도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다. 울산이 엄청 활발하냐, 인구 대비로 했을 때 활발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대전이 오히려 인구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더 활발하게 보입니다. 또 이 지표만 가지고 그럼 대전을 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요건 아까 전세 거래량과 현재의 매물 상태 대구는 3배수 정도 존재한다. 3배수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근래 안 좋아진 지표 중에 하나가 매매 대 전세 대 월세. 이 비율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매 2, 전세 1, 월세 0.5 이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임대차 시장도 지금 많이 흔들리면서 얘가 거의 1대1로 움직이고 있고 매매 거래량도 1입니다. 매매 거래 한 건에 전세 거래가 한 건 일어나는 이 시장 분위기는 이 상승장의 분위기 아니거든요. 최소한 상승장 분위기라고 하려고 하면은 대구의 전세 거래가 한 1,300건 일어나면 매매 거래가 2,500건, 2,600건 터져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을 때 정말 매매가 활발하게 잘 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시장입니다. 전세 거래 가장 안 되는 곳 중에 하나. 여전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 이동이 많은 것도 아니야. 전세 누가 많이 얻습니까? 젊은 층들, 갓 시작하는 사람들, 물론 뭐 최초로 집 구입하는데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0년이니 15년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요즘엔 더 성급하게 좀 사는 그런 형편이니까 어쨌든 그런저런 이런저런 숫자들을 다 합쳐놓고 봤을 때도 대구의 전세 거래는 너무 적다. 왜 이렇게 이삿짐 차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보이죠 요새?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정말 한창일 때는 이삿짐 차 진짜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매물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으로 요 자료를 쓸 건데 이것으로 인한 착취는 약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아실에서는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 셀 수는 있습니다. 리치고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매도 물량은 리치고의 자료를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매물이 뭐 한 4만 개, 네, 4만 개 정도 수준 돼야 되는데 리치고의 자료를 활용해 보면 한 3만 8천 개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아실은 이 매매할 때 이 분양권에 대한 매매 자료까지 거래 건수 매물까지 같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38만 개가 돼버렸지? 3만 8천 개. 예, 지금 여기 리치고의 자료는 이 분양권은 빼고 이 매물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주, 3주 전 대비 매도 물량이 2,000개나 감소했네? 라고 이렇게 착시가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원 데이터를 어디에서 뽑아오느냐 이 차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야금야금 줄고 있는 건 맞지만 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터져 나오면서 물건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전세 매물은 이렇게 보면은 전세 매물은 리치고의 자료나 아실의 자료나 똑같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많이 감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근래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현상,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채팅창 조금 남겨주시면 벌써 방송 43분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 내용 요약 정리는 안 해도 되겠죠? 너무 더워져서 밖에 나가기도 겁나더라고요, 오늘은. 앞으로 또 이런 날들이 또 계속 될 것 같던데. 네. 지금 주 시청 목적이 이 매수를 염두에 두고 본다. 아니면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본다. 아니면 그냥 까는 게 즐거워서 본다. 까는 게 즐거워서 본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뭐 급변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버린 것 같아요. 급변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버린 것 같아서 뭐 실거주 목적의 한 채를 매수를 한다. 뭐 요런 관점이라면 뭐 언제 사도 무방한 것 같다. 이 말씀 드린 지도 계속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사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그래도 진짜 30년 이상 된 이런 집을 살 건 아니시고, 예, 제임스님의 그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4억에서 뭐 5억선까지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4억에서 5억선까지 보고 있다. 나 뭐 주식도 해보니까 안 되고, 뭐 딴 것도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해보니까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더라. 은행 이자만 넣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뭐 2.5% 주나요? 2.3%? 저축은행 3.2%? 여기에다 또 세금 띄고 나면은 연간 한 2% 정도, 2.5% 정도 수익을 1년 동안에 요 돈 묵혀둔 걸로 거둘 수 있다면 지금 사나 다음 순서에 사나 또 이 가격대에 있는 물건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막 30년 차에 이제 막 근접해 가면서 저기 질환지교님처럼 나는 갈아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쪽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또 이쪽 가격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거든요. 뭐 아마 제임스 님도 계속 뭐 2년 3년 계속 지켜봐서 알겠지만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뭐 2에서 3% 정도, 네, 그 정도 은행 금리 변화는 그 정도의 가격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또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내가 2억에서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 이쪽으로 갈아타기 할 거야. 어차피 이런 너무 오래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30년 넘어가고 외곽이고 이렇게 보통 흔히 말하는 구축, 외곽에 있는 구축 요렇게 이야기하는 가격대들이 요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많을 거라서 이 가격대가 많이 오르겠거나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가요? 이 가격대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집값이 조금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아파트들 지금 현재 4억 5억 하는 아파트들 거의 6억 7억 갔었던 아파트들이에요. 그 아파트들 가격이 30%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갈아타고 싶죠. 갈아타고 싶죠. 그 높았던 가격을 생각하면.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 집값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과거처럼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수도권 위주로 뭐 처분 조건 이런 거 걸리지만 은행 자율적으로 분명히 처분 조건 이런 게 걸려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신규 매수자는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고 질환지교님은 어느 자리 앞자리만 예를 들어서 그 얼마나 용이한지 제가 늘 말씀 그 앞자리가 얼마짜리에서 얼마짜리로 갈아타고 싶어요. 요거 나중에 다 자르고 편집해서 올릴게요. 뒷부분 말씀드린 거는 앞부분을 몇 자리에서 몇 자리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지
지금 현재의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이 탑 한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연간 지금 한 뭐 5% 정도 상승 생각하면 되겠고, 한 6억짜리 아파트들은 한 3%, 5억짜리 아파트들은 한 2%, 4억짜리 아파트들은 1%, 3억짜리 이하는 3억짜리는 뭐 보합 정도 수준, 2억대 아파트는 점점 마이너스 나는 이 시장 상황이 지금 뭐 거의 한 2년째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억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나는 4자에서 6자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지금 현재의 4자라는 것도 구축 중에서는 그래도 야, 나 좀 제가 표현하는 그냥 이 뱃머리라고 할 만한 네, 그 정도의 아파트들도 다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축으로 가느냐 요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4억대에 살고 있는데 6억대로 가고 싶다. 나는 연간 2% 정도 이상이나 그 이상으로 다른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 수익을 내고 있다. 굳이 안 갈아타도 관계없는 상황. 근데 나는 뭐 딴 거 하면 다 떨어먹기만 하고 그래도 집이 제일 낫더라. 한 2%, 3% 정도 그래도 수익은 보장해 주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되면 이쪽 신축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억대 정도의 아파트 근처에 움직였던 중동에 있는 아파트들, 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나 골드 클래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6억 전후에 움직였다가 요 근래에 한 6억 2천 정도, 6억 2천 정도. 물론 매물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거래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전에 5억 후반, 5억 뭐 8천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 2년, 3년 뭐 그 세월 동안 요 정도 가격 변화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 이전하는 아파트가 내가 한 3, 4년 살았을 때 얘가 7억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4억에서 6억으로 갈아타는데 신규로 빚을 한 2억 정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그 나오는 6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연간 상승률이라는 것이 결국 그만큼은 내가 은행 이자를 다 갚아 나가고 나면 결국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집값이 뭐 5% 올랐니 하지만 나는 그 5%의 비용만큼을 내가 수익으로 챙겨야 됐을 그 비용만큼을 은행에 갖다 바친 셈이 돼버리니까요.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부동산 뭐 어떤 전문가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20억은 돼야지. 그래야 본전이다.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비용 들었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는 올라줘야지 본전을 하겠다. 자,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동산 이 방이 제 방만 썰렁한가요? 제 방만 썰렁한가요?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제 자료가 더 이상 참신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가? 음, 아무튼 그 원인도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것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긴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쫓기지 마시라. 이게 다 조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이
공인중개사들 가장 흔히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빨리 하라고. 다른 사람이 또 보러 온다고. 이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도 항상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빨리 사라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